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은 공기청정기를 알아보고 있거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난 아직 좀 초보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 하나를 좀 구매를 했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제가 좀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공기청정기의 원리가 간단하다는 것과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살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기준들, 그리고 요런 기능들은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좀 가이드를 좀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공기청정기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필터를 거쳐서 걸러진 공기가 위에 있는 팬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원통형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판형 구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형 구조의 공기청정기는 위닉스의 제품들이 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보통 판형으로 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는 이제 한쪽 면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사용해도 큰 지장이 없는데, 원통형으로 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방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는 방식이다 보니까 보통은 거실이라든지 방 중앙에서 사용을 많이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어떤 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헤파 필터라고 해가지고 H13이라고 하는 등급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봤더니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굳이 13을 쓰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 11까지도 12도 괜찮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사실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필터 능력, 얼마큼 공기를 잘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생각을 했던 공기청정기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는 소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공기청정기를 거의 24시간 틀어놓기 때문에 너무 소리가 시끄럽거나 이게 방해가 된다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소음이 적은 제품을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공기 정화 능력이라든지 소음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1순위, 우선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면적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큼의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느냐, 요 정도가 사실 가장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좀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공기청정기들의 스마트폰 제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청정기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 외에 부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만 고려를 한다면 크게 제품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은 에어레스트라고 하는 AP600 제품, 미로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들었고요. 20평 정도를 케어할 수 있는 크기인데 가격이 19만 3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필터 능력, H14라고 하는 그 능력이랑, 그리고 소음도 50dB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소음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제품이었고, 가격도 동급 같은 평형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의 수준과는 가격 차이도 워낙 월등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주저없이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미로라고 하는 이 기업이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이 미로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을 샀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 중소기업 제품을 뭘 믿고 샀냐, 그 회사가 조소기업인지 갓소기업인지 어떻게 알고 샀냐.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저는 대기업 이런 거 신경 쓰진 않거든요. 물론 삼성이나 LG가 좋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기청정기의 기준과 합리적인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80만원 100만원 돈까지 들어가면서 20평대의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위닉스 것도 있었지만 위닉스는 판형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원통형 제품과는 거리가 멀어서 일단 위닉스는 제껴놓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좀 마감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은 보통 버라고 하거든요. 그 사출로 찍어내고 남게 되면은
그 붕어빵도 우리가 왜 이렇게 위아래를 붙여가지고 붕어빵을 만들게 되면 그 틈 사이에 그 반죽이 이렇게 눌러붙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출 성형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을 녹이고 나면은 이렇게 까끌까끌한 부분이 남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매끈없지 않고 좀 지저분한 거를 보면은 그렇게 마감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얀색 화이트 톤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그래도 깔끔하다는 좀 느낌도 좀 들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에어레스트라고 이렇게 제품 모델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뭐 꽤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19만원짜리 20평대 공기청정기를 사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기에는 사실 좀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퀴가 있다는 거. 바퀴가 있어서 사실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이거를 옆으로 움직이려면 안 움직여요. 이 바퀴가 360도 휘는 바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LED 창이 색깔과 함께 이렇게 조작이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지금 이 모델이 AP600 모델이 있고 AP650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600 모델에 리뷰도 없고 뭐 구매평도 없고 600 모델이랑 650 모델을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650 모델 같은 경우는 아토피 인증을 받았고 얘는 못 받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미세하게나마 650 모델은 조금 더 평수가 20.75평이었나? 약간 더 넓은 평수, 한 평 정도 넓은? 그게 끝. 근데 가격 차이가 6만원, 7만원 요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굳이 그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나? 달라진 점이 없어가지고 별로 650 모델, 그 다음 모델을 구매하는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상담을 했는데 상담사분도 뭐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한 건 가속위험은 아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어레스트 AP600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는 20만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서 원통형의 20평을 커버할 수 있는 크기, 적은 소음 50dB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요 정도만 따지더라도 저는 이거를 구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필터라든지 아니면 뭐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AP600이라고 하는 모델을 좀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초심자의 마음으로 공기청정기의 단순한 원리와 그리고 구매할 때 고려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미로 제품 에어레스트 AP600이라고 하는 이 제품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봤는데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스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